조용필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상징하는 가수이자 산 역사이며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태생이며 196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창밖의 여자로 정식 데뷔합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한국 내 최대 콘서트 인원 동원 기록, 예술의 전당 7년 연속 공연 기록을 가진 가수이며 말이 필요 없는 한국 대중음악의 산 전설이며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국민가수 또는 가왕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왕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조용필 본인입니다. 2011년 4월의 인터뷰에 따르면 스스로 가왕 국민가수와 같은 별칭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냥 조용필이라는 석자 그대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하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조용필은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무슨 국민가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TV 틀면 조용필만 나왔다죠. 아닌 것 같다면 부모님께 잘 물어봅시다. 사실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 인터넷에 가요 톱10 순위를 쳐보면 80년대 초반 조용필은 그야말로 읽는 사람이 기가 질릴 정도로 쓸어담다시피 1위 트로피를 쓸어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분량이 길어서 말을 안 할까 하다 하는 건데 조용필은 KBS, MBC 연말대상을 4연패씩 하고 통산 5회, 6회 수상한 것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대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결과입니다. 그때 이후 오히려 방송에 나오게 만들기 무진장 어려운 가수 중 한 명이 바로 조용필인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으로 어마무시한 출연료를 지불해야만 하고 그나마도 수틀리면 거절하는데 거절당하면 방송국 측에서 제발 출연해달라고 머리 숙이면서 싹싹 비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용필이 TV에 출연하면 연예가 뉴스 소식에 높은 비중으로 무조건 실립니다. 어쨌든 조용필은 록음악에서 트로트, 발라드, 민요에 심지어 동요, 가곡까지 수많은 음악 장르를 다뤘으며 히트까지 시켜버린 미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작곡가로서도 국내에서 손가락 꼽히는 아티스트이며 독보적이라고 할 만한 가수인 동시에 작곡, 편집, 무대 연출까지 못하는 게 없는 초인이며 그냥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방면에서 국내 최정상급입니다. 앨범 사운드, 공연 퀄리티 모두 그냥 압도적인 워낙 능력자다 보니 데뷔곡 창밖의 여자는 드라마 주제곡 하나 써달라는 라디오 PD 주문에 즉석에서 5분 만에 쓱싹 써낸 노래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1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 나는 가수다 해서 본인이 직접 밝혔죠. 원래 데뷔 초기에 미군 부대, 밴드에서 기타를 담당하다가 보컬이 갑자기 입대하게 되어 마이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천적인 미성으로 노래를 했으나 도중에 판소리에 매료되어 공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로드 스튜어트와 조카커 등 허스키한 보컬들의 음악을 따라 부르면서 지금의 창법이 됩니다. 실제로 로드 스튜어트의 평소 목소리가 생각보다 꽤 하이톤이라는 점을 캐치해 금관 악기를 하나 주문하고 성대의 떨림판과 비교해가면서 허스키한 보이스를 연마했다고 자신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피를 토하며 창법을 연구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언론의 과장된 부풀리기였다고 부정했고 2013년 SBS 조용필 스페셜에서 이승기가 득음하다가 목에서 피가 나온 게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목소리에서 피가 나면 죽지요 라며 웃으며 대답했죠. 대신 성대가 피로를 느끼면 소금물을 마셔가면서 붓기를 약간 가라앉히고 다시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대 자체의 내구력을 연마해온 셈이며 실제로 이런 발성은 서편제에서 말하는 수리성 단련 방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이자 대선배이며 현재 가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며 대부분의 후배 가수들의 꿈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중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현역 시절 시도했던 수많은 실험적 시도와 성공 덕에 대중성과 다양성을 오랜 기간 동안 잡아낸 보기 드문 가수이기 때문인데 후배 가수들과 비교하면 서태지를 제외하곤 그들보다 음악적으로 뒤지지 않으면서도 더 높은 인기를 누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태지와 비교해봐도 폭발성과 파급력 면에서는 서태지가 더 앞설지 모르나 조용필은 폭넓은 계층에서 더 길게 인기를 누렸다는 장점도 있죠. 평론가에 의하면 영미권 음악을 비틀즈의 등장으로 전후를 나누듯 한국의 대중음악은 조용필의 등장으로 전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서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 아이돌로 편중된 대중가요로 봤을 때 말하면 서태지의 등장 전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돌 가수가 아닌 우리나라 대중가요로 나누자면 조용필이 더 힘있게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단독 공연으로 1999년 마이클 잭슨 이후 처음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했는데 이후 수차례 잠실에서 더 공연을 하게 되는데 만석은 기본입니다. 그중 03년, 05년 공연은 우천 속에서도 이룬 매진이었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이후 잠실 공연에 도전한 이승환도 우천을 만나면 객석이 비게 되었고 이후 이문세, 싸이 등도 도전했지만 잠실주 경기장은 쉽사리 만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용필은 괜히 가왕이 아닙니다.
참고로 잠실 주 경기장 즉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은 69,950석에 더해 가변석 5,216석입니다.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 66,704석보다 크니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의 콘서트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면 지하철 배차 간격이 바뀌며 막차 시간이 2시간 연장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세상간 김정일도 조용필의 허공을 애청했다고 하죠. 물론 남북 정상회담 당시였으니 립서비스였을 수도 있지만 탈북자들이 쓰는 대북 관련 책자들에서도 북한 고위층 자제들이 조용필 노래를 몰래 듣고 다닌다고 얘기 정도는 훨씬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진짜 립서비스였다 하더라도 그 많은 가수 중 조용필을 언급했다는 데서 그의 위용을 알 수 있게 되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인 동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요계의 제왕이며 대개의 사람들이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추스케에서 김태우가 이승철을 가왕이라고 호칭하자 이승철이 그건 용필이 형이지 라면서 스스로 단박에 부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이승철의 입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한데 이승철이 가왕 조용필을 선생님이나 선배님이 아닌 형이라고 부른다는 게 대단한 입지라는 것이죠. 어쨌든 제일 최근이었던 2013년 5월 3일 23년 전 가요 톱10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23년 만에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으로서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하며 그 당시 나이로 63세가 넘는 나이였는데 아이돌들이 강세를 보였던 가요 프로에서 60대 최고령 가수로서는 최초로 1위를 차지하게 되며 또 앨범을 내서 다시 가요 프로에 나오면 언제든지 1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자 아직 죽지 않는 걸 보여주었죠.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분량이 너무 길어 2부를 만들게 되면 좋은 노래나 기록을 더 얘기해보고 싶네요. 우사친이었습니다.